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6일 경인 첫번째 기사 1512년 명정덕 7년 해평부원군 정미수의 졸기. 정미수는 언관으로 출신하여 관리의 일을 잘 익혀서 자못 국량이 있었다. 시호를 소평이라 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6일 경인 두번째 기사 주하성지 이희맹이 의건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관고를 태운 일은 대맹률에 쓰는 차명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주석에 불난 곳에서의 자취가 뚜렷하여야 좌죄에 한다 하였는데 육한이 관고를 고의로 태운 것으로 의심하여 주문하는 것이니 대맹률의 뜻과는 다르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대간이 창산 관고를 불태운 일도 육한의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 일로 해서 주문하지는 말라 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6일 경인 세번째 기사 대간이 오부 양문산 우윤공 및 함흥 목장마 위찰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일, 기은, 색성지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6일 경인 네번째 기사 경기도관찰사 이자견이 치게하였다. 여주 이상의 물이 붉은 것과 한강물이 검게 흐른다는 데에 대하여 강변 노인들을 찾아 물으니 모두들 지난 2월 사이에 강물이 검게 흐렸는데 약간 붉은색이 있으면서 금은빛이 많았고 4, 5일이 지난 뒤에 그전처럼 맑아졌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강가에 산지 이미 50여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며 지난해 8, 9월부터 금년 정유월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산중에서 썩은 잔물들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여러 골짜기에 쌓였다가 금년 2월 22일쯤에 내린 큰 비로 썩은 잔물들이 큰 강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강물의 빛이 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6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황해도관찰사 이유청이 치게하기를 신이 안하게 이르러 동몽으로 부학한 자 147인을 친히 심사하였는데 제비 뽑아 강론하게 하였더니 시경, 서경, 논호, 맹자의 약통한 자가 7명이고 시부를 지을 줄 아는 자가 8명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수 정숙언이 학문을 권장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당 표리를 내리고 또 서적을 주어 찬미해서 더욱 권장하여 다른 수령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수군의 권학은 부학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으면 부모를 가두어 시달리게 하였다. 혹 의복과 양식을 갖추지 못하면 밭이나 소를 팔게 되므로 학문을 끓이게까지 되었다. 옛날에 학문을 권장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였을까? 명예를 바라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7일 신묘 첫번째 기사 진사 이홍준, 생원, 조맹겸 등의 진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무릇 진언을 취하지 않는다면 거만이거니와 취한다면 곧 시행해야 하는데 하물며 직언을 구할 때 이런 진언이 있는 데이겠는가? 이를 해줘에 말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7일 신묘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공신을 상고하고자 하나 빙고할 만한 관한이 없으니 개국 이후의 공신을 성안하여 드리라 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7일 신묘 세번째 기사 유학 이 집안이 그 아비 이신이 신복 이에 무고를 입어 해넘에 부초된 것을 호소하여 다른 예에 따라 면방해 줄 것을 청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7일 신묘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7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성균관의 진사 이홍준이 상소하여 시패를 말하였는데 각 회사에 내려 그 쓸만한 것을 채택하게 하였다. 중정실록 10억원, 중정 7년 4월 18일 임진 첫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기를 억천이 금은을 도둑질한 일은 이미 자복하였으나 방매한 일은 자복하지 않아 신장 12차례를 받고 이미 노옥이 되었습니다.
실토할 때까지 형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니 형을 가하지 말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억전의 저는 금은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을 뿐인 아니니 실토할 때까지 형을 가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0억 원 중종 7년 4월 18일 MGN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광필이 정원에와 사람을 무리치고 비밀리 아래어 인천 도둑 잡는 일에 증언부 등 7인으로 대장을 삼을 것과 광주 수원 부평 안산 과천 검천 등 고을에 하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0억 원 중종 7년 4월 18일 MGN 세 번째 기사 헌부가 기은과 오보, 양문선, 우윤공 등의 일을 아뢰었다. 간호는 상차하여 논하기를 신등은 옛날 제왕이 하늘의 영명을 빌었던 실제는 빨리 덕을 닦고 백성을 화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들었으며 음사로 복을 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기은제는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데 만약 이것으로 조정을 위하신다면 신은 예가 아닌 것을 험양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요 만약 일신을 위한 것이라면 신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함이니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신을 모독하고 하늘을 속이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요사스럽고 허황함 이와 같거늘 어찌 조정의 옛일이라 하여 구습을 지켜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별차는 하나의 미천은 아전으로서 조정의 이미 정해진 법을 어지럽히려 하니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내 수사 또한 그리낌없이 해조를 거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정원에 아뢰었으며 승진은 후설의 지위에 있어 의당 출납을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도리어 사벽한 일을 아뢰니 국문하여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또 사람을 잘못 쓰는 실수가 가장 나라 다스리는 도에 관계되는데 오보 등의 일을 아직까지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그 실망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덕을 닦고 백성의 일이 건실하며 복을 구하기를 간사하게 말아서 빨리 엄사를 없애고 정도를 세우며 빨리 죄인을 다스려 후인을 징계하며 빨리 그른 사람을 채직하여 명기를 아끼신다면 나라 다스리는 도의 다행이겠습니다. 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억 원 중종 7년 4월 18일 MGN 네 번째 기사 혼문관 부제학 김세필 등이 또 상차하여 힘써 하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억 원 중종 7년 4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오보, 양문선, 우윤공, 기은, 별차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성진은 헌부에서 추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헌부가 상차에 아뢰기를 임금이 범소 덕을 닦지 않고 엄사로 복을 구하면 하늘의 영명을 비는 실지가 아니고 치화에 누를 끼칠 뿐입니다. 지금 들으니 기은제의 허황하고 요망함은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 하는데 전하께서는 조정의 옛일이라 핑계하시니 신등은 몹시 의혹됩니다. 만일 좋은 일이라면 백세라도 고치지 않으려니와 그런 일이라면 즉시 고침이 마땅하거늘 어찌 행한 지 이미 오랬다 하여 그대로 따라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하의 그 고명 정대한 학문으로 화복의 근원과 사정의 분별에 이미 밝으시면서 오히려 고치지 않고 구구이 빌고 제사하심이 옳습니까? 또 사람을 쓰면은 각각 그 재주에 맞아야 선치를 할 수 있거늘 오보 양문서는 모두 용렬한 무리로서 함부로 육조에 제수되고 우윤공은 본래 탐혹한 사람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전하께서 사람 쓰는 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음사를 없애고 재주 없는 사람은 물리쳐 인심을 바르고 명기를 중히 여기신다며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원제에 대한 이런 조정으로부터 행한 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 또한 상전에서 나왔으니 함부로 없앨 수 없다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억 원 중종 7년 4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포도장 장한공 정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먼동이 털 무렵 도둑의 소굴에 이르렀는데 도둑들은 밤중에 이미 도망쳐버리고 두 놈이 남아있다가 말을 타고 도망치기에 포구까지 쫓아갔으나 도둑은 알몸으로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치는데 마침 안개가 짙어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잃었습니다. 이리하여 다만 도둑의 아내 7구 남자 1구 구 안마 5피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증정실록 10억원 증정 7년 4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영의정 김수동이 위독하다 하니 동부성지가 가보라 하였는데 조순이 와서 보고와 아래기를 김수동이 관복을 몸에 걸치고 신에게 말하기를 전에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셨으므로 병이 조금 나으면 상의 은혜를 살해하려고 하였더니 17일부터 점점 심하여 굴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또다시 내 신을 보내 문병하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변변치 못한 몸으로 외람되이 수상의 자리에 있어 근일병으로 오랫동안 직사를 폐하였는데 정부란 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니 신을 해직시켜 하루라도 안심하고 병을 조리하게 해주소서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였다. 자신은 논한다. 옛날 대신들은 자신이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진이를 천가하여 대신하게 하였는데 지금 김수동은 한마디도 이런 말이 없으니 애석하다. 증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기현 오보 우윤공 양문선 등의 일을 아뢰고 사관원이 또 상차했는데 그 대략에 옛사람의 말에 나라가 망할 적에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언으로 말하면 고려 말년에 비루한 풍습인데 조정조에서 구습에 젖어 갑자기 없애지 못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당시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살을 억제하고 정을 붙들며 마음을 가다듬어 훌륭한 정치를 하시면서 만국의 누습을 조정의 옛일이라 하여 말하는 자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상전이 하시는 바이다고 말씀하시니 신등은 더욱 의혹됩니다. 전하께서 지성으로 섬겨 정의로 인도하신다면 어찌 염소를 숭배함이 이와 같이 극도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별차는 본래 무식하고 미천한 일개 아전으로서 조정을 업신여기고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니 어찌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한 것이 아니겠으며 믿는 바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수사가 별차와 안팎으로 서로 응하여 감히 이처럼 법을 어지럽히니 비록 중죄에 처한들 무엇이 아까우겠습니까? 정문은 전하를 지척에 모시는데 어찌 명령대로 순종하여 출람만 하겠습니까? 일이 지체에 관계되었으되 오히려 그 시비에 어둡거는 한몇 기타의 일이겠습니까? 또 제주를 헤아려 뱃슬을 시켜서 각각 그 쓰임에 맞게 함은 정사의 큰일이거늘 오보 양문선 우윤공 같은 무리가 불합한 지위에 무릅쓰고 있으되 전하께서 주저하여 재직하지 않으시니 그 명기를 더럽힘이 어떠합니까? 전하께서는 쾌의 신등의 말을 따르서 쌓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승지 김극휘을 명하여 성균관에서 선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생에게 시제하여 생원 유님 등 13인이 입격하였는데 각각 차등을 두어 종의를 하사하였다. 증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밤에 비가 오다. 증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앞서 성균관 노비 등이 저화가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언하였다. 이를 호조에 내리자 호조가 널리 의논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중이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저화를 통용한 지 이미 오랬는데 한때의 관리가 능히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드디어 폐지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못합니다. 전일 호조의 수교에 자세히 기재되었으니 이를 다시 밝혀 거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의한 민효정 송일의 의논도 같았다. 증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한승판윤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이 판윤이 된 지 지금 이미 3년이니 잘못 판결한 성사가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또 잘못된 판결을 호송하려는 자가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사옹은 제조가 된 지 6년이니 아울러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기연 별차 오보 양문선 우연공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당은 지금 대간의 농계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충청 감사를 제수하시니 이런 자고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당의 일은 이미 취고하여 주의를 단정지었으니 지금 추론할 일이 아니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자 헌부가 상처하였다. 그 대략에 왕자의 다스림은 반드시 사를 억제하고 정을 들어 그 시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로 정을 해치는 일이라면 더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속히 버리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거늘 하물며 귀신에게 아첨하는 허황한 기연제 같은 것이겠습니까? 전일 조종께서 이미 예전에 과실이 계셨던 것을 전하께서 또 뒤에 와서 그 과실을 본받으려 하시니 이는 조종의 허물을 더하고 전하 자신의 잘못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또 자전히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니 이는 곧 사람들의 말을 막아 그 배단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나라에는 다투는 신하가 있고 집에는 다투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전하께서 조정의 공론에 따라 지성으로 간하여 감호하시게 하고야 마신다면 어찌 그런 일을 잘못 따라서 전하를 잘못된 일에 빠뜨리려 하시겠습니까? 또 사람을 잘 쓰고 잘못 쓰는 데에 나라의 성세가 달렸는데 오보는 무식한 무관이고 양문서는 경험이 없는 용렬한 무리로 외람되이 육조의 자리를 차지하여 여러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우영공은 본래 홍리로 여러 고을의 원을 지내면서 토색질만 예일 삼았으니 즉시 무리침이 마땅한데 하물며 분수에 맞지 않은 관직을 제수했어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통절히 엄사를 없애고 관작을 아끼신다면 국가가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양사가 2번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1일 을미의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김전월 겸 예문관 제학으로 김당을 충청도 관찰사로 이희맹을 승정원 도성지로 이사균을 조화승지로 김세필을 우승지로 권민수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자화를 직제학으로 신상을 전한으로 성운을 은계로 박상을 부은계로 이언호를 사헌부 지평으로 김영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종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북도절도사가 치게 하였다. 야인이 아운 11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중종 7억 10억원 중종 7년 4월 21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울산 언양 인동에 지진이 나다. 중종 7억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그래 북도절도사의 장계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납치되었습니다. 변장과 만호는 그 주에 마땅히 잡아다가 추국할 것이나 그러자면 왕래하는 동안 방어가 허술할 것이니 일에 익숙한 조사를 보내 그 주를 수문하고 겸하여 변비의 허실을 살피게 함이 마땅합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 7월 10억원 중종 7년 4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억원 중종 7년 4월 2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북도의 사람들을 납치해 간 것은 어느 야인의 소행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나 추천컨대 매하가 노목합과 본래부터 사이가 나빠 매하가 노목합에게 피살되었는데 매하의 남은 무리가 있어 항상 보복할 마음을 품었는지라 이번 일이 이들의 소행인 듯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사람이 납치되어 간 적이 있었는데 노목합은 이를 매하의 소위라 하자 매하는 이것으로 앙심을 품고 노목합을 살해하려다가 도리어 노목합에게 피살되었다. 이리하여 매하의 자손은 늘 보복할 생각을 품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피살이 조선 사람들이 납치 사건 때문이니 보미와 성한 백성들이 들에 나와 밭갈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납치해 가리라 하였기 때문에 병조에서 이와 같이 의심하였다. 매화와 노목합은 모두 성 밑에 사는 오랑캐이다. 그리고 동청래의 족속들이 그곳에 많이 살므로 그들과 동마하여 침범한 것으로 생각되니 미리 변비를 다스릴 일을 역마를 달려 함경도 절도사 병안도 절도사에게 교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라 일본국 사신 붕중이 대마도 악인의 우두머리 18명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대마도주의 특성과 각각 배에 5척을 왔는데 풍중은 의당 전례에 의해 접대하겠지만 대마도 특성은 역시 연례로 있는 일이 아니니 널리 의논을 모아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정부 6조 판서 부원군 판윤 예상을 불러 골정에서 회의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3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연 여평부원군 민효정 이조판서 송일 좌찬성희 손 좌참찬 홍경주 우창천 신년로 호조판서 장순손 여조판서 신용계 병조판서 정광필 형조판서 이자건 공조판서 박여 한승부판연 안윤덕 등이 의논드리기를 북중은 의당 전례대로 대접하려니와 만약 특성을 한꺼번에 올라오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가 저희들을 환영한다고 여겨 우리의 허실을 엿볼 것이니 선위사로 하여금 너희 도주가 비록 역당을 베어 그 무리를 함에 담아 들이나 어찌 그 악인의 우두머리임을 알겠는가. 조정의 분부가 있을 것이니 우선 포구에 머물면서 분부를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그들이 탄 배 한 척에는 묵고 있을 양식을 주고 그 나머지 네 척은 배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바다를 건널 동안의 절반 양식을 주어 즉시 돌려보낼 것이며 또 악인의 성명 및 난동시 범행을 물어 치게 하도록 할 것이며 궁중을 접대하는 데에는 내청의 형식으로 하여 한두 사람만 상경하게 하고 특성을 열어 접대하지 말 것이며 그 포수의 연형과 특성을 위문할 때는 진작 및 이를 아는 수령 한 사람을 가리어 거느리어 병위를 성대의 벽으로서 위험을 보이고 특성은 연향에 참여시키지 말 것이며 또 저들이 비록 적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사죄하며 화친을 청하나 그 세견선 세사미의 양을 줄이고 대마도의 수도 서인과 수직인을 모두 접대하지 말 것을 약정한 후에 화친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장컨대 해조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게 하고서 임시하여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사성 김안국은 본래 풍중을 접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아니 그를 선의사로 삼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황영은 아주 버릴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일이 있을 때를 당하여 갑자기 기용한다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서용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송일이 별도로 아뢰기를 경험판관 김익광이 사이해를 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였는데 그는 상언하여 정사하기를 신은 무매 독자로서 부모가 계신 고향과 천여리가 떨어졌으니 부임하기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고 하였으나 북방은 지금 사변이 있으니 마땅히 무죄가 우수한 사람을 뽑아 보내야 됩니다. 늙은 부모가 있으면서도 변방 수령으로 제수된 자가 하나뿐만이 아니니 그를 보내셨어 하니 전교하기를 김한국은 그 사실을 잘 아니 그를 보내라. 형의 일에 대해서는 경등의 아름이 타당하다. 평소에 미리 양성하지 않았다가 일이 생긴 뒤에 기용한다면 그 역시 격려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형의 주의가 종신토록 방기할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속히 서용하라. 김익광은 무매 독자요. 그 어버이의 나이 70이 넘었으니 그 정사함은 당연하나 김익광은 재간이 특출하니 변방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성종조에서는 늙은 부모가 있어 정사한 자에 대하여 영활하게 복양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북방에 성식이 있으니 김익광은 그 어버이가 늙었다 해서 채직할 수 없다. 김익광이 갈려올 때까지 그 아비를 해양하여 김익광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5군 중종 7년 4월 23일 정료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기연, 오보, 양문선, 우윤공, 김당, 이매, 별차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환자, 설맹손 이 남제의 죄는 결코 버려둘 수 없습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인도하는 자도 맹손이고 목장이 말을 쓰지 않고 내 수사의 말을 쓰도록 조정해서 이미 그 법을 세웠는데도 제 마음대로 정운에 아른 자도 맹손입니다. 중간에 농건을 부려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이 이미 났으니 매우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인년이 이미 정원을 거치도록 성견을 받았으므로 설맹손 등이 해조에 거하지 않고 곧바로 정원에 아랜 것이며 별차 역시 그 소임을 수행한 것이고 자신에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버려둔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래고 또 아래기라. 황형을 서용하라고 분부하시나 형은 죄가 중하여 귀양까지 가게 되었다가 성언을 입어 파직에 그치고 말았으니 갑자기 서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관원이 또 차를 올려놓나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0억원 중종 7년 4월 24일 무술로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제와 권민수 등이 상수하였는데 전하께서 저기하신 후 정성을 다해 정사를 돌보고 힘써 패정을 개혁하시어 약간 안정되었다 하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 따라 일어나 태백이 낮에 나타나 해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가 하면 붉은 기운이 자주 나타나고 형 혹성이 방성을 침범하여 또한 강물이 붉어짐은 근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풍속의 경박함은 딸이 어미를 해치고 종이 상전을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기전 내의에 도둑이 횡행하되 그를 소탕해 없애지 못하며 과조를 자주 바꾸고 호령이 일정치 못하여 그 딸을 발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성명하신 전하께서 이와 같이 제병과 이와 같은 쇠세의 정사가 있으리라고 뜻하였겠습니까? 밖으로는 약간 안정한 형태가 보이나 안으로 걱정의 징조가 있는 것은 옛사람은 썰어져가는 집에다 비유하여 고대 화려하고 단층이 잘 되어 밖으로는 그 변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제목 속은 이미 다 썩어서 다시 지탱할 수 없다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가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상소는 덕을 말미암아 이르고 재앙은 이를 말미암아 난다 하였으니 제2의 이름이 비록 무슨 일로 인해 응하였음을 지적해 말할 수는 없으나 필시 불러들인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등이 조용히 생각하건대 나라를 경영하는 직임에 있는 자로서 또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하의 성의가 지극하지 못하여 모든 일에 거칠에만 따르며 입지가 높지 못하여 선을 행하며 옛사람이 미치지 못하고 구차히 눈앞의 무사함한 편히 여겨 스스로 만족하며 언동과 정사의 거의 다 상례를 따라 유사히 상례대로만 할 뿐이고 일찍이 옛날 큰일을 한 임금이 한 세상을 진작시켜 모든 사업을 조치하던 것처럼 하지 못하시니 이와 같아서 풍속이 퇴폐해지고 정사가 침체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제변을 만나 피전함에는 공구수성의 거칠애로만 삼을 뿐 하늘에 응하는 실치가 있으면 듣지 못하였으며 학궁에 거동하여 못난하면은 숙류 중도의 거칠애로 삼을 뿐 몸소 실천하여 증언하는 실치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경련에 나아가시어 강론하면은 구치의 거칠애로 삼을 뿐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는 실치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군부를 내려 직언을 구하나 간언을 받아들이는 실치가 없고 정도를 세우나 사도를 벌이는 실지가 없으니 이 모두 전하의 성의가 지극하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전하의 유신 지치는 마땅히 요순을 본받아야 하거늘 지금 패전과 누습을 말하는 자가 고치고자 하면 조정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 지금에 와서 개혁할 수 없다 하시면서 그 비루함을 편히 여기고 스스로 분발하여 진작하지 않으시니 이 어찌 전하께서 뜻을 세우심이 높지 못하고 선을 향함이 독실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폐는 반드시 여기에 있으니 전하께서 이 때에 큰일을 하시려는 뜻을 분발하여 모든 사업을 새롭게 하지 않고 한낱 결례를 답습하는 데 구구하시다면 정령이 타락하여 상하가 게을러져서 다시 구제하지 못하게 되리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칠애를 일삼지 말고 성실을 힘써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여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도모하시고 조금 안정됨을 믿어 고대 화려한 집이 썩어 버리게 하는 걱정이 없게 하신다면 그 다행음을 이루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의 뜻을 보니 매우 마땅하다. 근래의 재변이 계속되나 나는 어떻게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풍속이 경박해진 지 이미 오래인데 대저 풍속이란 윗사람의 소행에 말미암은 것이니 상하가 서로 조심하여 닦으면 저절로 재변은 거칠 것이다. 그 모든 일에 거칠애로 하고 성실로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만약 일이 있다면 대신과 더불어 강구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형혹이 방성을 범한 일이 어찌 아래지 않았는가 하였다.
증정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두 번 아뢰었으나 또한 윤화하지 않았다. 증정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청도군수 김계우가 남형한 일에 대해 양사가 논계하였는데 그때 분부하시기를 조율을 보고 주의를 정하라 하심으로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조에서 장 90에 도 2년 반으로 조율하고 다만 장 60을 속할 것을 논하니 장옥한 그의 죄에 대해 너무 가볍습니다. 조율에 의해 결단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김계우의 죄는 이미 도영을 속하게 하였다. 조사를 결정함이 온편치 못하거니와 또한 공로가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다만 장 60을 속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참작한 바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원의를 회례연 같은 것은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어 비록 대제를 당하더라도 진행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는 것은 상례이지만 친혈 같은 것은 앞당기거나 물릴 수 있고 29일은 삭제 날이니 전향을 물리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향의 예원은 다르나 이제 한번 행하면 앞으로 준례가 될 것이니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의 의논들이기를 부득이한 일이란 비록 삭제와 상치가 되더라도 향전하는 것은 정지할 수 없으나 친렬은 앞당기거나 물릴 수도 있으니 물리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0억 원, 중종 7년 4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대산 윤금선이 또 아뢰기를 김안국을 다시 선의사로 보내시면 동중이 우리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여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심화를 아는 자가 김안국이기 때문에 대신들이 보낼만하다고 하였다. 증조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기연, 설맹손, 별차, 오보, 양문선, 우윤공, 김계우, 이맥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김계우는 송서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로 10억 원, 중종 7년 4월 28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이조판사 송일, 좌찬성 이손, 우찬성, 김은기, 좌참찬, 홍경주, 우참찬 신현무, 호조판사 장순손, 예조판사 신용교, 병조판사 정광별, 형조판사 이자건, 공조판사 박열, 병조판사 홍숙, 참의 이장생이 의논들이기를 매하가 노목합과 원수가 되어 그 아들을 타살하고 노목합이 또 매하를 사살하였으니 이는 저희들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매하의 아들 속고내 등은 국경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아비가 직을 받은 뒤로부터 대대로 구건을 입었는데도 지금 그 아비의 죽은 원인이 우리나라 인물 전매하는 일에서 나왔다 하여 드디어 해치려는 계획을 내어 양보의 군민을 약탈하니 그 죄가 실로 증합니다. 이제 만약 버려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의 완악을 길러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야인들까지도 반드시 두려워 외축하는 마음이 없게 될 것이니 즉시 소탕하여 나라의 위험을 보이소서. 그러나 이는 조그만 오랑캐이고 심처에 사는 큰 족속이 아니니 번거로이 병력을 쓰지 말고 다만 성 밑에 사는 두두 야인을 시켜 잡아오게 하더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사가 회련 진장을 시켜 성 밑에 사는 두두 야인을 보내 석곤의 부락 사람을 타이르되 매하가 노목합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 서로 살상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석고내 등은 무리를 모아 진입하여 국민을 노략하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석고내와 같은 불악의 산이 그들이 꾀하여 일으키는 일이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알 것이다. 하물며 지금 무리를 모아 변방을 침입하되 너희들은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모사하는 것을 와서 고하지도 않으니 너희들 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문책할 것이로되
다만 무지한 무리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것이 염려되어 아직 너희들이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속히 쫓아가 잡아들이랴. 속곤해 등이 자신의 죄를 알고 다른 것으로 도망쳐 숨는다 하더라도 그 종적을 너희들은 모를 리 없으니 즉시 이 명령을 받들어 후회가 없게 하라 하고 또 망합을 불러 이르기를 국가에서 너를 수장으로 삼아 매우 후대하며 자기도 차서에 의하지 않고 제수하였으니 너는 관할을 단속하여 외침을 막고 안을 호위하여 국원에 보답함이 마땅하거늘 이제 너희 관하의 속군애가 무리를 모아 진입하는데 너가 어찌 알지 못했느냐. 이는 단속의 뜻이 없어서이니 이 어찌 국가가 너를 후대한 뜻이냐 하고 또 속군애의 모의를 애초 몰랐다며 하더라도 진입한 뒤에는 너희들이 마땅히 잡아 올려 그를 취재하도록 하여야 하거늘 관하에서 노력질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려 그 범행을 모른 채 하니 너희들 마음 역시 알 수가 없다. 속히 잡아들여 국가의 처분을 기다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너를 조금 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그들이 대답한 말과 청령의 여부를 상세히 알아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유순정 등이 또 아뢰기를 다시 의논하라는 것은 성mit의 두두 야인이 가서 효유하여도 듣지 않고 망합이 또한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고 부득이 그 죄를 다스리게 되므로 이제 만약 정벌을 의논한다면 변장이 필시 두두 야인과 같이 진입한 도둑잡기를 힘쓰지 않을까 염려했어이니 신등의 의논으로 먼저 저들을 회유하여 지게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5권 중종 7년 4월 29일 계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김유정은 소세리양이 전의 일을 아뢰고 영사송일 지사 신용계 특징관 장순손 참천관 김세필 시간관 신상 정경 채침 등이 기은의 일 등을 극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송일이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일은 질환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신 같은 자에게 전조의 책임을 맡기시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전조 주위의 일로 이처럼 유난하시니 나라 다스리는 도에 매우 방해가 됩니다. 보의 일을 마냥 용렬하다 하여 채직하면 무사가 실망할 것입니다. 무사 두 사람을 아울러 정조에 들여인 예는 예부터 없었으니 이것으로 채직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우윤공 양문선도 신이 주의하였는데 양문선은 신이 본래 그 위는 알지 못하지만 그 형물을 보면 그리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야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가는 문견이 넓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랜 것이니 유난하지 마소서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송일의 이 말이 대간의 공론을 돕는 것 같으나 실은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오보의 무식과 우윤공의 탐혹과 양문선의 용렬한 탄핵을 받아 마땅하거늘 전조가 그 인재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중조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9일 계묘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9일 계묘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9일 계묘 네번째 기사 혼문관 부제와 권민수 등이 차를 올려 기은의 일을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9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경세창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리하게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부하신 말씀이 도리어 이치에 어긋나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선왕의 영혼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에 이르기를 예의로 제사하라 하였거니와 대개 선조를 제사하는 것은 묘전이 있고 능침이 있어 재기하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니 조정의 신령에서 반드시 설만한 제사는 험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도리어 예 아닌 것으로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조정의 고사라 하신다면 주역에 아비가 그르친 일을 아들이 맡아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대저 그르친 일을 다스리는 도는 마땅히 전호를 추구하여 폐단을 없애고 장구한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께서 전에 과실이 있으셨더라도 전하께서 지금 바르신다면 전일의 폐단은 개혁되고 후일의 이익이 장구할 것이니 어찌 거릇된 일을 잘 다스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정께서 하신 일이라 한다면 주역에 또 어미가 그르친 일을 아들이 맡아 다스린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상전에 대해 갑자기 바로 잡으실 수는 없겠지만
온순히 받들어 모시면서 몸을 바르고 매사를 다스리게 한다면 반드시 법도에 어긋나는 요기한 일에 혹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그것을 즐겨 성봉하겠습니까? 만약 내 수사의 일이라 하여 국가와 관계가 없다고 하신다면 옛사람이 말해 왕자의 분은 백성에게 간직한다 하였으니 임금은 사사로운 저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축적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못할 일인데 하물며 이것으로 엄사의 소용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하는 말은 마땅히 광명정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다같이 알게 하여 하거늘 몰래 귀신에 아첨하는 엄사를 행하고 겉으론 모르는 채 하면서 국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시니 이는 다만 신민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전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오늘 경륜에서 대신의 말을 들으니 태조 이후 선왕이 다 능침이 있었으나 이는 태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조께서 출류하시는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지 복을 맞아 드리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였다. 중조실로 10억원 중종 7년 4월 29일 개묘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요즘 재병과 흉년으로 인하여 진풍정 등 잔치를 모두 정지하였는데 중사견을 행하고자 하니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재변으로 인하여 모든 연양을 폐지한 지 이미 오래했으나 공실은 조정에서 매우 후하게 되고 하셨으니 중사견을 행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사견은 4월 중월 4중월 2, 5월, 8월, 11월의 초하루에 충훈부에서 여는 잔치를 마는다. 중정실록 15번 중종 7년 5월 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초하를 봤다. 중정실록 15번 중종 7년 5월 1일 갑진 두번째 기사 유생을 사정전에 나아가게 하여 경서를 강론하고 이어 입시한 재상에게 명하여 중용 구경장을 논란하게 하였다. 병조판서 정광필이 아뢰기를 함경도 보령성 등 진에서 근자 한 열흘 사이에 저들이 3번이나 침입하였다 하니 이는 필시 성 밑에 사는 매하의 남은 무리가 한 짓일 것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군관을 보내 살핀 뒤에야 국가에서 주의하여 방비할 점을 알 것이로되 다만 지금은 농사철이라 영로가 피폐하고 다섯진의 군량 역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두고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방어를 신중히 한다면 매하 자손이 비록 원한을 품은들 어찌 능히 침입하겠는가. 방어의 계책을 물러가 긴청해서 의논하라 하였다. 증조실호 15권 증정 7년 5월 1일 갑진 세번째 기사 우의정 성희안 여평부원군 민효증 여원부원군 송일 좌찬성이 있온 우찬성 김흥기 좌참찬 홍경주 우참찬 신윤무 호조판서 장순손 여조판서 신용계 병조판서 정광필 형조판서 이자건 공조판서 박열 판윤 안윤덕 병조참판 홍숙 공조참판 최한홍 병조참이 이장생 등이 의계하기를 이 오랑캐 형세를 보거늘 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열흘 사이 3번이나 침입하여 납치해 갔으니 이는 원한에서 나온 것이라 그 형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랑캐는 우리 변방방ing비의 허실과 도로의 형편을 잘 아니 방하기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신당의 생각에는 대장을 보내어 방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으나 먼저 성 밑에 사는 여러 추장에게 잡아들일 뜻으로 회유하고 우리 군조를 무마하여 그 동태를 본 다음 우선 군관을 남도에 10명, 북도에 20명을 보내어 요회처를 지키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본도 만호 중에 혹 불납한 자가 있으면 선택하여 보냄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절도사 박유령은 선비이고 저들의 침입하는 길이 남도에 연접되었으니 만약 병고가 생기면 몸소 앞장서 설선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채직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북도 절도사 유미는 지금 추고당하여 자신도 끝내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관하 역시 채직되리라 여기고 있으므로 비록 명령을 내려도 필시 순종하지 않아 방어가 해이해질까 염려되니 마땅히 미에게 교유하기를 변비에 항상 계엄을 더했더라면 적이 어찌 쉽사리 침입하였겠는가. 그늘의 일은 실로 잘못되었으니 이것으로 습관을 삼지 말고 더욱더 조치하되 모든 진 방어에 허술한 데가 있으면
상품이 하는 경이 직접 결단하고 당상은 치게하라 하면 상하의 마음이 모두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채탐 군사가 납치되면 진장이 득지할까 염려하니 채탐 군사로 하여금 도루를 격려하지 말고 산을 타고 왕래하도록 하면 납치될이 만무합니다. 수시로 채탐 군사를 보내 미리 그들의 행동을 탐지할 것을 아울러 교유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 7월 15원 중종 7년 5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은 천성이 본래 용렬 하고 과오가 있는 몸으로 외람되이 중임을 맡고 있으니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안지를 얻어 조금만 조리를 소홀히 하면 문득 다시 침침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생각의 창난을 일으켜 비록 왕사의 심력을 다하고자 하나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병을 조습하는 것이 아니니 바라건대 신을 채직하여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상의 은혜가 만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진퇴는 경솔히 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7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5권 중종 7년 5월 1일은 갑진 5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기연히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사조 출류의 형상을 상징한 것으로서 사조의 신이 모인에게 내렸다 하여 무사람을 현혹시키니 이는 무당들의 허황한 말입니다. 사조의 신이 어찌 무당들의 엄사에 내리겠습니까? 그 신을 속여 모욕함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속히 혁패하소서 하고 또 오보 우윤공 설맹손 별사 이맥 중삭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5권 중종 7년 5월 1일 갑진 6번째 기사 대사헌 윤금손 등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신이 덕건대 하늘은 밝은 도가에서 그 유에 따라 나타난다 하였으니 선을 하면 상서가 내리고 악을 하면 재앙이 내리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화와 복은 모두 자초하는 것인데 어찌 선을 하고 화를 얻으며 악을 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제왕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종사 신인의 주인이 되었으니 진실로 자신의 덕을 닦아 천심을 감동시키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룰 것이요 재앙은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소멸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빌기에 구구하겠습니까? 지금의 기은은 허황하고 요사의 인심을 현혹시킴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데 일찍이 청명한 조정에서 이와 같이 사벽한 누습이 있었습니까? 한나라 해제와 경제가 궁국 제후로 하여금 고조와 태종의 사당을 세우게 하였으나 애초 그 사당을 이룩할 때 예경을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원제 때 이르러 고려를 참작하여 하루아침에 폐지하였으니 원제가 어찌 조선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리하였겠습니까? 대저 사당은 신령이 의탁하는 곳이로되 예를 어기어 세울 수 없거늘 하물며 법도 아니 요사한 엄사이겠습니까? 전하의 고명하신 자들로 도리어 원제의 밑에 계시니 신등은 조정을 위해서 애석하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좌도를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히거나 귀신을 가탁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송사도 하지 않고서 모두 죽였는데 지금 별차는 보잘것없는 미천한 아전으로 국법을 어신 여겼으며 맹소는 훈부의 나머지로 간사한 생각을 품고 정사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 마땅히 엄히 다스리 용서하지 못할 것이거늘 전하께서 끝까지 다스리지 않으시고 특별히 용서를 더하기까지 하시니 신등은 환시가 권리를 부릴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염려됩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대목이 나무를 쓰는 것과 같아서 가는 것으로 대들보를 만들 수 없고 큰 것으로 석가래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보와 양문서는 자질이 용렬하여 물리가 용납하지 않으니 나무에 비유하면 박로의 제목인데 전하께서 반드시 동량의 지위에 두려 하시니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하겠습니까? 우윤공은 탐욕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간데마다 해를 끼쳤으니 종식도록 버려둔다 하더라도 가한데 어찌하여 그리 빨리 높은 벼슬에 등용하십니까? 근래 성사를 듣는 관리들이 권세를 두려워하고 뇌물에 빠져 고든 것을 굽었다 하며 그런 것을 옳다 하여 실청을 혼란시키고 제 마음대로 단행하여 사리가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펴지 못하게 하니 그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맥과
진식의 사정을 둔 주에는 실로 통절이 다스려야 하는데 선하께서 정류를 쓰지 않고 내려서 가벼운 법을 따르시니 죄 지은 자가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선하께서 쾌히 공론을 따르신다면 백성 다스리는 도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기은은 요사한 술법으로 신에게 빌어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말을 들으니 이는 사조가 출류하는 형상을 상징한 것이라 하니 이런 일은 비록 저와 같으나 이는 위를 위한 것이다.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실로 10억원 충정 7년 5월 2일 어리쌍한 첫 번째 기사 상이 경혜로에 나아가 무신들에게 발쏘기를 명하고 승부를 가려 상을 차등 있게 내렸다. 충정실로 10억원 충정 7년 5월 2일 어리쌍한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기연, 오복, 우영공, 양문성, 설맹손, 이맥, 별차 등의 일을 2번 아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 7월 10억원 중정 7년 5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모하간에 나아가 열무 습진을 겨우 마치자 비가 내려 파진을 명하고 황궁하였다. 중정 7월 10억원 중정 7년 5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천재가 계속되고 또한 지금 북방에 병고가 있으니 중사기연을 정지하소서 하고 헌부는 아뢰기를 북도의 인물이 10일 내에 2번이나 납치당하였으니 이는 절도사 유미가 평시에 방어를 삼가지 않은 실수입니다. 잡아다 취재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전에 납치당한 것은 유미의 실수였으나 후에 납치당한 것은 그 죄가 만호에게 있으니 만호를 추국한 뒤에 유미의 죄를 논하라 하였다. 중정 7월 10억원 중정 7년 5월 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병안도 절도사 이 장군이 치게 하기를 이상군 경내에 압록강 건너편에 야인이 나와서 막을 치고 사냥을 하며 혹배를 배를 탄다고 오르내림으로 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저들에게 즉시 돌아가라. 만약 영을 어기면 주장에게 과연 막을 철가고 배를 부수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2~3번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았다 하니 만약 언금한다면 원한을 살까 염려되고 언금하지 않는다면 도발의 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장 역시 헌이 있는 일로 보아 경계를 게을리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이를 병조에 내렸다. 병조가 아뢰기를 만약 조그마한 틈이 생길까 염려하려 힘써 금하지 않다가 드디어 만연하게 되면 뒤에 비록 금하고자 하여도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니 변장으로 하여금 거듭 타일러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정 7월 15건 중정 7년 5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성수제를 남방의 절도사에서 채직하여 북방의 절도사라 삼으니 북쪽 변망도 중하지만 지금 남방 역시 일이 있어 남북의 어느 곳이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수제가 교대 후 북도에 부임하자면 그동안 북방은 오래도록 비게되니 누구에게 그 방어 조치의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 패가 적지 않으리니 그대로 남방을 맡기소서. 그늘 관사에 이긴 편에 가자 한 자가 5, 6인에 이르니 작상이 지나치게 외람됩니다. 조정조에서는 3일 동안 계속되는 관사에도 장원을 차지한 자에 한하여 상을 내리거나 혹은 가자했는데 지금은 이긴 편에 속힌 자의 점수가 많지 않은데도 아울러 가자를 명하시니 사체에 부당합니다. 석히 개정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병조 정랑 신년은 갑자년 급제인데 그 당시 시치가 과거의 예가 아니므로 현직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전에 이미 다 아뢰었으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조에서는 관사의 장원을 차지한 자에게만 가자는 것은 그때 애당초 편을 가르치도 않았고 승부를 겨루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미 편을 가르고 또한 사람마다 활석에 능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연습을 부지런히 한 때문이므로 상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다가 한번 한 것이니 반드시 이것으로 예를 삼을 것은 없다. 성수제는 병조에서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의한 것이다. 또한 수령의 예와 달라 단기로 달려갈 것이니 무슨 패가 있겠는가. 그리고 신현은 비록 갑자는 급제라도 전에 이미 병조 좌랑이 되었으니 이제 어찌 정랑이 될 수 없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 7월 10억 중종 7년 5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보면 겁을 많이 내므로 지금 연습을 시키고자 하니 병조에 말하라. 중종 7월 10억 중종 7년 5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종 7월 10억 중종 7년 5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성이 아니하려기를 외적이 비록 화친을 청하는 것 같으나 끝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수제는 재간이 탁월하고 성품 역시 침착하니 참으로 장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남방 수령을 지내 남방의 일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로 유임시킴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채탐하는 사람은 비밀이 가야 하는데 직노로 갔기 때문에 붙들린 것입니다. 이 모두 유미의 효령이 엄하지 못한 소치이니 출중한 장수를 택하여 대체하소서 하고 장력 김협은 아래기라. 전에 들으니 유미가 제포 첨사가 되었을 적에 외적이 난을 일으켜 민가의 불을 질러 주에다 태워버렸으되 유미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고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분개하여 그 원망을 조정해 돌렸다 합니다. 그때에도 공무만 하고 취재하지 않았고 이제 또한 이와 같이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 경계하겠습니까? 하고 사간 한효원은 아래기를 전일의 변방 사람이 납치되면 비록 병사라도 또한 크게 징계하는 것은 인명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유미는 의당 잡아다가 추국하여 인명을 중히 여기는 국가의 뜻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고 윤금손, 한의원, 김협 등이 기연 등의 일을 극론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양문선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이 아니하려기를 관사에 가자를 주는 것은 인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조에서도 장원의 하나의 상만 내릴 뿐이었고 다만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하였다가 그를 기용할 적에 혹 초자만을 하였기 때문에 변수와 김세적이 모두 당시 활속에 능한 사람이었으나 이것으로 가자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가자를 내리심이 이와 같이 지나치시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연전에 진위 땅 노변에 어떤 시체가 버려져 있었는데 목이 졸리고 머리가 잘려졌으며 수행하던 종까지 죽여 발가벗겨져서 버려졌으니 이는 큰 병고입니다. 수소문해보니 그 집에 혼호가 있다 하는데 또한 의심 가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직하고 총명한 조사를 보내 취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몹시 놀랄 일이다. 급히 관리를 보내 취국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5일 중종 7년 5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박소용을 동부 승지로 성수제를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 윤희평을 함경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중종 7월 15일 중종 7년 5월 1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송천희가 치게하기를 칠원현에 갇힌 외인 요시라가 통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영원히 조선 사람이 될 것이 틀림이 없으니 본도의 모든 일을 어찌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일 접전할 때 죽은 외인의 자서 재질이 도주에게 청하기를 이웃 섬에서 청병하여 조선을 치자고 하니 도주가 영원히 화친하지 못한다면 우선 거제를 치겠다고 의논하였으니 금년 내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대마도에서 여기까지는 48시기니 달없는 밤 어둠을 틈타서 배를 놓아 새벽에 상륙하게 되면 조선 사람은 미처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심원한 나라인 화가 대국에 있는 시로미라는 자는 능히 자신의 형체를 변작하여 진중에 들어올 때는 쥐와 같고 진중에 나갈 때는 새와 같아 변화무쌍하므로 빽빽하게 둘러싼 대열이 좌우에 있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청에다가 성책과 옥사를 불질러 없앨 계책으로 대마도 사람들이 분분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왔다 등등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병조에 내리자 병조가 아뢰기를 요시라 등의 말에 도주가 화가 대국의 형체에 변작하는 사람을 청하여 싸움을 돕고자 한다는 말은 위협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허황한 말입니다. 그러나 접전할 때 패전하여 죽은 사람의 자서, 재질 등이 보복할 것을 모의할 때 거제진을 먼저 공격한다고 한 일과 도주 앞에서 청했다는 말 등은 과연 허언이 아닌 듯하니 방비에 더욱 근신한 것으로 좌우도에 이문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식은 거리의 단위다. 30리가 1식이 된다. 증조실록 15권 중종 7년 5월 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이효언이 아뢰었다. 기언하는 일이 상께서 어찌 그 호황한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아시면서 없애지 않으니 이는 상께서 도를 믿으심이 독실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지금 경연에서 학을 강론하는 것은 학문을 넓히고 이 7일군과의 사정과 시비의 분별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필부의 학문으로도 행실을 바르고 도리를 밝혀서 사정을 분별을 아는데 하물며 성학의 고명하심이 일국의 신민의 의표가 되는 데이겠습니까? 증조실록 15권 중종 7년 5월 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